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그런 전략적 이해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구도에 자신이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까지도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계관 부상은 이번 뉴욕 방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발언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북미 양측의 숨가쁜 외교 행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을 초청했고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 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5개 핵시설을 회수에 공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차 육자회담이 시작된 지난 19일 미국은 그동안 회담 진행에 발목을 잡아온 BDA 내 북한 동결 자금을 전액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orth Korea has pledg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that these funds will be used solely for the betterment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cluding for humanitarian and educational purposes. 그런데 BDA 내 동결 자금을 중국은행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기술적, 절차적인 문제를 만나 결국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육자회담이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BDA 문제와는 별도로 핵시설 동결 등 초기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 중인 북미 간 해빙 무드는 지켜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평화 무드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진정 핵을 포기할 것인가? 낙관론과 신중론이 교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진 대부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 폐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변이 북한의 핵심적인 원자력 연구단지라는 상징성도 있겠지만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도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변 원자력연구소 소장이 2007년도 중에 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좋다. 그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중단은 북한의 프로그램 중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수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능화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불능화란 말은 핵공학 분야에선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2.13 합의에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협상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불능화란 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게 지속되면 사실상 핵 폐기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공학에선 원자로 폐기 단계를 운전계통을 없애는 1단계에서부터 핵심 부문인 노심을 제거하는 3단계까지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간도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걸리는 데다 북한 모델인 흑연 감속炉는 아직 폐기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딱이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비용도 엄청 들어요. 수백억에서 지금 뭐 1,000억 이상까지 드는 그런 그 방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뭐 지금 당장 폐기라고 그래서 또는 해체시킨다라고 얘기하기는 그것도 굉장히 힘든 말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서는 그래서 불능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오래 끌지 않고 몇 달 안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 수개월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몇 년씩 끌 그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가 북한과 어느 정도 교감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김계관 부상의 뉴욕 제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능화 단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신중론자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플루토늄, HEU,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함경북도 길주군의 핵실험 시설 등은 2.13 합의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합니다. 신중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 삼아 단계별로 문제를 이슈화해 보상을 요구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will make many more demand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other countries before it will consider seriously giving up its entire nuclear program.
북한 입장은 외교관계 수립 마지막 부분까지도 기존에 제조된 핵무기 중에 최소한의 분량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워싱턴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의 지렛대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정책이 북한의 과거 핵은 문제 삼지 않는 대신 핵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것으로 바뀐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동 문제에 전력하기 위해 북핵 현상 관리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 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는 앞으로 몇 년간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에 정말로 북한의 핵이 과거가 해결되는 것이 힘든 상태라면 현재와 미래만 봉합한 채로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말년 임기가 이것이 성과다라고 말할 그런 유혹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는 핵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에 북미 간 적대 관계, 한반도 냉전 체제가 뿌리박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핵 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그게 가시적으로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관계 정상화라든지 평화 정착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결을 할 만큼 다 한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필요성을 가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여기에 호응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양측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일정한 수준까지 북미 관계의 진전과 정상화의 어떤 정치적 상징적인 부분까지는 좀 실제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에 해빙 모드가 조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다만 북미, 남북 관계에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는 만큼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진정성이 밝혀지는 진실의 순간을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는 별개로 평화체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그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설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설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 제안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전 종료를 공식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구분했으며 북한이 핵폐기 초기 단계를 이행할 때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서명식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단계 조치인 불능화 조치에 착수하는 시점, 그리고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는 시점에서 저는 그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이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전후 과정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지난 7년간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펴왔던 미국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북한과 수교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세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실의 순간이 올 때까지 갖가지 우여곡절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